영어로 조동사가 modal verb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verb는 우리나라 말로 뜻이 뭐예요? verb. 동사죠. 그쵸? modal이라고 하는 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modal verb가 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동사의 종류에는요. 일반 동사랑 다르게요. 한정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조동사 중에서도 우리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 대비의 진출로 꼭 나와야 하는 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 단어가 조동사고 이 단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는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독해를 할 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겠지. 자, 일단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부터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조동사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아이들을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반 동사나 아니면 비동사 앞에서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조동사라 도와주는 동사. 얘가 바로 조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조동사는요.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서만 사용을 하지 일반 동사나 비동사 없이 단독으로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조동사의 종류가 있잖아. 그치? 조동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 문법적으로 꼭 필요한 문법 조동사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문법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지만 동사의 분위기, 즉 의미를 조금 더해줄 수 있는 화법 조동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건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화법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문법 조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비동사 있고요. 두 번째, have와 관련된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o와 관련된 동사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비동사가 어떻게 조동사예요? 얘는 그냥 비동사잖아요. 자, 비동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다 또는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비동사 뒤에 첫 번째 ing가 붙었을 때 이게 무슨 시제야? 진행 시제. 현재 진행이니까 과거 진행이 미안해. 현재 진행이니까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나 과거 진행에 사용되는 진행 시제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지. 그치? 두 번째,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PP 형태 왔어. 그럼 얘 무슨 형태? 수동태. 수동태 배워본 적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ing가 오거나 과거 분사가 올 때 비동사는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의 시제를 바꿔주는 거거나 아니면 태를 바꿔주거나 둘 중 하나의 뜻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비동사 의미가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나요? 그럼 두 번째, have 동사는요. 단독으로 쓰이면 가지다 혹은 have dinner, have lunch 먹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얘는요. have 뒷자리에 누가 왔을 때? PP 형태가 왔을 때. 무슨 시제? 과거. 아니에요. have pp. 우리 시제 배웠잖아.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얘기했었어? 봐봐, 정연아 복습 안 하니까 벌써 티 안 나잖아. have pp 무슨 시제? 완료 시제. 우리 현재 완료 배웠잖아. 그치? 현재 완료의 뜻 세 가지 뭐 있었어? 결과. 결과라는 의미는 선생님이랑 같이 안 배웠고요. 결과 빼고 뭐뭐 해왔다. 계속적 용법.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세 번째는 완료. 뭐뭐 했다. 됐어요? have pp는요. 크게 이 세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 시제고요. 사실은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그냥 의미상으로 뭐뭐 했다, 뭐뭐 해왔다 란 따위의 의미로 쓰이고 싶으면 have pp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do입니다. 자, do는요. 원래 일반 동사로 쓰이면 하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do the dish면 설거지 하다. do your homework면 숙제를 하다. 그치? do laundry면 빨래를 하다라는 의미 따위가 되는 거였지. 그런데 do가 문법적으로 꼭 필요할 때가 있어. 언제? 언제 필요할까? I don't love you. Do you love me? 언제 필요한 거야?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무슨 문을 만들 때? 그렇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do, does, did 세 가지지.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동사나 have나 do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뒤에 비동사는 ing나 pp, have는 pp, do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조동사로서 문법 조동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문법 조동사는요. be, have, do기 때문에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수일치하는 게 특징이고요. 과거 시제 따로 있습니다. 비동사는 was나 were, have는 had, do는 did 형태의 과거 형태가 따로 존재를 하죠. 그쵸?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 좀 이따 정리해주긴 할 건데 일단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우리가 화법으로 배우는 조동사는 뭐냐? 얘는 말 그대로 분위기를 바꿔준다는 얘기야. 분위기. 오늘 배울 때 화법 조동사라 그랬지? 얘는요. 일반 동사나 혹은 비동사의 분위기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화법 조동사는요. can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화법 조동사는 동사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조동사 하나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 이외에도 여러 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can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study는 공부하다는 일반 동사죠. 그쵸? 자, 그냥 일반 동사만 썼을 때 공부하다지만 할 수 있다의 can이라는 조동사가 일반 동사 앞에 붙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붙게 되면 공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리겠죠. 그쵸? 그러면 이 조동사가 공부하다라는 일반 동사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죠. 그치? 화법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 붙어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일반 동사나 비동사의 의미를 바꿔준다. 즉, 이 뒤에 나오는 비동사는 이다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 화법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얘들은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주어가 I였어. 그럼 I도 can이야. 주어가 she였어. she도 can이죠. 그쵸? 주어가 3인칭 단수라 할지라도 조동사의 형태에 s나 es 붙이지 않고요. 그리고 조동사는요. 이 형태가 가지는 과거 시제도 있는 조동사도 있고 없는 조동사도 있습니다. 없게 되는 것들은요. 꼭 그 조동사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 그 단어들의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보자. 화법 조동사의 문법적 특징. 첫 번째, 얘는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다. 뜻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동사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고요. 두 번째, 화법 조동사는 주어에 수일치를 한다, 안 한다? 수일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다음 세 번째, 자,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원형의 형태가 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요. 다음 네 번째, 조동사 단독으로는 동사의 자리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무조건 뒤에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오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 다섯 가지의 의미 파악,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하면서 조동사를 정리해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화법 조동사의 가장 큰 첫 번째, 자, can하고 could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집에 가서 잘 정리를 해놓으면 돼. 이거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 한글 파일로 다시 보여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이것만 나중에 집에 정리를 하세요. 자, 조동사 can하고 could 한번 봅시다. 자, 조동사 can하고 could는요, 대표적인 화법 조동사로서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야? 능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의미로 쓰일 때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얘는요,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 대표적인 아이고요. 그리고 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과거 형태가 could입니다. 자, can은요, 단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can은요, 과거 형태가 could고 나머지 가능성, 강한 추측, 허가나 요청을 쓸 때 could를 쓴다 할지라도 이때는 could가 can의 과거 형태가 아닙니다. 됐어요? 자, could는 어떤 의미를 가질 때만 can의 과거 형태다? could가 can의 과거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일 때만? 능력의 의미. 능력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는데? 뭐뭐 할 수 있다. 즉,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만 could가 can의 과거 형태고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겠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됐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집에서 꼭 적어놔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자, 얘는 능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can이고요. 그리고 과거 형태는 could입니다. 자, 근데 이 can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어. 어떤 형태가 있을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able이 들어가는 거야. 뭐야? 아니. able이 들어가는 단어야. 할 수 있다, can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able을 써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어. 이거 들어본 적 있어? be able to? 자, 다시 한번. 자, can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누구랑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도 can과 바꿔 쓸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언제나 바꿔 쓸 수 있는 애 단어 뒤에는 똑같이 동사 원형이 오는 게 특징이다. 자,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be able to 뒤에 그렇지. 그리고 be able to는 can이 어떤 의미를 가질 때만 바꿔 쓸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능력, 가능성, 추측 이런 거를 쓸 때는 절대로 바꿔 쓸 수 없어요. be able to는. 자, 다음 두 번째. She could be in hurry. 두 번째는요. 가능성이란 뜻인데요. 이때 could는요. 자, 가능성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야. 뭐뭐일 수도 있다. 자, 근데 가능성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can이요. 한 40%의 추측이라고 친다면 could가 30%의 추측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30%의 추측, 가능성. 됐어요? 그럼 이때 could는 can의 과거 형태 아니야. 아니야. 좀 더 낮은 가능성일 뿐이야. 그녀는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있을지도 모른다. in her room. 그녀의 방에. 이때의 가능성은 30% 정도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실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strong doubt. 자, 강한 추측으로 쓸 때 이때 can't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보통 강한 추측은 뭐뭐 일리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추측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뭐뭐일 것이다라는 말로는 안 써요. 뭐뭐 일리 없다라는 말로 쓰고요. 이때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 can만 사용하지 could는 사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추측의 의미로 사용할 때 can이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 자, 주어 적고요. 그 뒤에 cannot 혹은 can't 적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적어주면 자, 주어가 형용사, 부사, 일리 없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여기 지금 cannot 나왔고 비동사, 형용사 나왔지, 그치? 그러면 can은 여러 개의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3번의 강한 추측으로만 사용한다는 얘기야. 이게 가요? 내가 지금 팁 주는 거야. 힌트 주는 거야. can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 can be 형, can be 부사는 나 미쳤어. 형용사 아니면 명사야. 부사가 아니라. 뭔 소리야? 이상한가? 형용사 아니면 명사. 둘 중 하나로 사용되면 얘는 형용사일 리 없다, 명사일 리 없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3번은? 그 대답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그치? 다음, 네 번째는 허락입니다. 허락. 자,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혹은 뭐뭐 해도 좋을까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you can go, 넌 지금 가도 돼 라고 해서 허락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영어 듣기 평가에서는요. 보통 어떻게 많이 쓰느냐. 자, can이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can I 혹은 can we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좀 더 정중한 표현인 could I, could we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이렇게 쓰인 모든 문장은 허락의 의미로밖에 안 쓰입니다. 자, 내가 이거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can I 동사 원형이나 can we 동사 원형 혹은 이때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야. could가 can의 과거형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이 능력의 의미 안에서만이야. 이때 요청이나 아니면 허락의 의미 안에서 could는요. can보다 좀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좀 더 낯선 사람이나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could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can I가 뭐뭐 해줄래요? 라는 의미면 could I는 뭐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마지막 request 요청이야. 요청은요. 뭐뭐 해줄래요? 라는 의미로밖에 안 쓰입니다. 뭐뭐 해줄래요? 당연히 물음표가 붙었으니까 의문문이겠지. 그치? 자, 의문문이니까 얘는 보통 어떻게 쓰느냐? can I가 아니라 can you. can you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거나 could you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거나 이때도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라 뭐로 해석되는 거야? 좀 더
정중한 표현. 자, 집중하자. 자, 우리 지금 캔하고 could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그치? 캔하고 could는 무슨 동사? 조동사죠? 자, 조동사 중에서 얘는 문법 조동사야? 화법 조동사야? 화법 조동사이기 때문에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다. 자, 화법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화법 조동사 뒤에 어떤 형태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오고, 화법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그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조동사는요,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조동사 can이야, can. 됐어요? 자, can하고 could가 있는데, 일단 can의 대표적인 의미, 어떤 의미? 능력의 의미. 자, 능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준다? 오케이. 얘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어. 누가 있었니? be able to. 자, be able to의 be는요, 비동사기 때문에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 당연히 변화하겠지. I면 am, you면 are, she면 is 이런 식으로. 과거 형태면 was나 were로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be able to나 이 can은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과거 형태는 could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치? could 뒤에도 동사 원형이고요. 해석은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자, can의 의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얘는 가능성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능성의 의미로 쓰일 때 can하고 could 둘 다 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could는 can의 과거 형태가 아닙니다. could가 과거 형태로 쓰이는 건 능력밖에 없어. 자, 그럼 가능성의 could는요, can보다 조금 더 낮은 추측이에요. can이 40%의 추측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could는 30% 이하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2번은. 다음 3번입니다. 3번은요, 우리가 추측의 의미로 쓰이죠. 그쵸?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는 기본적으로 긍정 추측으로 쓰여, 부정 추측으로 쓰여? 부정 추측으로 쓰여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지. 그치? 자,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말로 쓰일 때 can이 꼭 쓰이는 형태가 있어. 이 형태로만 쓰이면 무조건 추측의 의미를 해석해주면 돼. 어떻게 쓰일 때? cannot be 형명, 형용사 또는 명사 이렇게 쓰일 때 이때 주어는 이 형용사 일리 없다, 명사 일리 없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가능성의 의미로 쓰이거나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 be able to랑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꿔 쓸 수 없겠지, 그치?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허락입니다. 그쵸? 허가나 허락 똑같은 거예요. 자,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그냥 평서문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의문문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랬었죠.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해요? 허락의 의미로 쓰이면 뭐뭐 해도 좋다. 혹은 뭐뭐 해도 될까요? 그쵸? 허락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쓰일 때는 무조건 허락이라 그랬어. can I, 내가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can I나 나를 포함한 우리, can, we, 동사 원형 이렇게 질문하면 무조건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 구하는 거야. 자, can I open the door? 내가 이 문 좀 열어도 괜찮을까요? 너한테 허락받는 거지, 그치? 자, can I pass you the, paper? 내가 너한테 종이 좀 건네줘도 괜찮을까요? 너한테 허락받는 거잖아, 그치? 자, 마지막은 어떤 의미? 허락과 비슷한 요청의 의미. 요청은 자, 내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보통 어떻게 문장으로 쓰여? can, you 동사 원형. 그치? 항상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요청이나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 can 대신에 누구도 쓸 수 있어? could도 쓸 수 있어. 근데 이때 could는 can의 과거 형태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때 could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게 can의 의미 전부 다예요. 이 다섯 가지 의미 안에서 보통 can을 해석해주면 되고요. 가능성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나 강한 추측이나 허락이나 요청의 의미로 먼저 해석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지금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해야지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이러면 절대 머릿속에 안 넣어진다. 자, can이 능력이나 가능성, 이거 가능성 필요 없어. 능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로 나타낼 수 있고요. 허락을 나타낼 때는 may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 may도 두 가지, 좀 이따 배울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얘도 허락의 의미나 추측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는 can과 마찬가지로 may I 동사 원형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가서요.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는요, 우리가 보통 will하고 would, 두 번째가 will하고 would로 좀 빠지는데요. 일단 will은요,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어떤 의미, 미래의 의지나 혹은 확실한 예측, 뭐뭐 할 거야, 혹은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에 사용되거나요. 혹은 공손한 제안을 나타내거나 요청, 제안이나 요청은 같은 의미죠. 그쵸?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요청을 할 때 will이나 would를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will이요. 조동사, 즉 미래 시제란 의미, 뭐 의지나 아니면 예측의 의미로 쓰일 때 1번이나 3번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보통 be going to랑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쵸? be going to. 미래를 나타내는 말잖아. 뭐뭐일 것이다. 혹은 뭐뭐 할 거야. 라는 말의 의미를 갖는 이 미래의 의미나 아니면 확실한 예측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뭐 약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I will write you 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써줄게. 이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미래와 관련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얘가 promise,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걸 암기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써줄게라고 하는 건 약속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요청입니다. 자, 요청은요, 우리가 조동사 누구한테도 배웠었지? can에서도 배웠었지. 그치? 자, can으로 시작할 때 보통 요청은 어떻게 했어? can you나 could you 이렇게 시작했죠? 자, will도 마찬가지입니다. will도요, will you로 시작하거나 will you 동사 원형이나 혹은 would you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이때는 전부 다 요청의 의미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요청의 의미로 쓰이는 would는 will의 과거 형태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얘도 어떤 표현? 좀 더 정중한 표현, 공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요청이나 허락을 구할 때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정중하거나 아니면 공손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중요한 거. 우리 be going 투보정사가 요청의 의미로 쓰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얘는 미래에 관련된 내용, 미래의 의지나 확실한 예측이다. 뭐 이럴 때에만 우리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때 비동사는요. 주어의 인칭이나 수 혹은 시제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왜? 얘는 조동사 아니야. 조동사는 이런 애들만 조동사지 지금 be going to나 be able to는 특정 조동사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이 수거일 뿐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 나왔으면 얘는 MR이즈 현재 시제, was or 과거 시제니까 시제에 맞춰 쓰고 주어 인칭에 따라서 MR이즈나 was나 were를 적절하게 넣어주면 되겠지. 이거 내가 하는 말 지금 이해 가요? 그리고 would가 will의 과거 형태로 쓰일 때는요. 항상 미래와 관련된 의미 가질 때만 would가 will의 과거 형태입니다. 뭐뭐이었을 것이다. 됐어요? 뭐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would가 will의 과거 형태로 쓰일 때는 언제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일 때만 과거 형태로 쓰이지 요청의 의미로 쓰일 때는 과거 형태가 아니다. 자, 그런데 would는 사실은 미래와 관련됐을 때는 과거 형태, will의 과거 형태고요. 그 다음에 would로 질문했을 때는 요청인데요. 보통 would가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자, 이런 게 있어. would 뒤에 동사 원형 올 때 똑같이 다 동사 원형 오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얘가 would가 뭐뭐 하고는 했다라고 하는 과거에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나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봐봐. 자, 우리 아빠와 나는 산책을 했었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요. 우리 아빠와 나는 산책을 하고는 했다. 저녁 먹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 라는 말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쵸? 그래서 이때 would는 이 과거에 이 동작을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고요. 현재 이 동작을 지속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would 뒤에는요. 언제나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이기 때문에 would 뒤에는요. 동작과 관련된 동사만 올 수 있습니다. 상태와 관련된 동사는 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 동작을 과거에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ould는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언제나 어떤 동사? 동작 동사밖에는 올 수가 없다.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 would는 뭐뭐 하고는 했다라고 했을 때 상태 동사 모두고 동작 동사. would take a walk. would run 이것만 기억하세요. would run 달리곤 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왜? 좀 이따가 하게 되면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 누가 있냐? 얘는 used to랑도 바꿔 쓸 수 있어. would가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말로 쓰일 때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used to 앞에는 주어만 적어야 돼. 주어. 비동사나 아니면 다른 거 적으면 안 돼요. 주어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게 되면 얘도 이 동사를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이때 used to는 동작 동사 말고 상태 동사도 같이 갖고 올 수 있어. 그래서 would 뒤에는 동작 동사만 used to는 전부 다 모든 동사가 다 올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자, 우리 will은 의미가 몇 개 없었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will의 의미,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미래와 관련된 뭐뭐 일 것이다, 그치? 얘가 미래 의미로 쓰일 때, 미래의 의미로 쓰일 때 누구랑 바꿔 쓸 수 있었어? be going to랑 바꿔 쓸 수 있었지? 자, be going to도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됐어. 그래야지 얘가 will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였었지? 자, 그런데 얘가 미래의 의미 혹은 의지에 관련된 의미로 쓰일 때 과거 형태가 존재를 했죠. 그쵸? 자, 얘 과거 형태는 누구다? would였었죠. would였었고요. will은요, 가능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예측, 아니 뭐더라? 공손한 제안이나 요청 같은 것들이 있지. 그치? 요청이나 제안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사용했다? would you, 아니 will you, 동사 원형. 이거 기억해. 다시 한번. 얘가 공손한 제안이나 예측, 아니 요청의 의미로 쓰일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쓰인다? will you, 동사 원형. 혹은 좀 더 공손한 표현일 때는 would you, 동사 원형이었지. 그치? 자, 우리 공손한 제안이나 요청은 will이나 would 말고 또 한 가지 있어서 누구랑 누구?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will you나 would you 말고 또 뭐 있었어? 우리가 얘 앞에서 조동사 누구 배웠어? can 배웠지, 그치? can은 허락의 의미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can I 동사 원형, 그치? could I 동사 원형 있었지, 그치? 자, 그리고 요청의 의미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러니까 will you나 would you는 누구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can you나 could you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이거 기억해. 지금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았지?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may하고 might인데요. 자, may하고 might는 사실은 뜻이 별게 없어요. 첫 번째, 얘는 허락의 의미를 갖거나 혹은 불확실한 추측.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능성은 그냥 알 필요 없고요. 자, 허락이나 추측의 의미인데요. 얘가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무조건 may밖에 안 씁니다. 무조건 may예요. 자, might는 허락의 의미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자, may가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might랑 바꿔 쓸 수 없고요. 그리고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 may 말고 또 누구 있었어? can이 있었지, 그치? can과 may가 보통 주어 I나 we와 만나서 동사 원형의 의문문이 되면 얘는 보통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거야. 그치? 자, you may use my cell phone. 자, 너는 내 휴대폰을 사용해도 좋아. 라는 문장이고, you may join the club. 너는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도 좋아. 라고 하는 허락의 의미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평서문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can I나 can we, may I나 may we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리고 이때는 might를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바꿔 쓸 수 없다. 그럼 can을 가거나 could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could는 좀 더 정중한 표현일 뿐이에요. 다음 중요한 게 may하고 might의 중요한 게 바로 추측입니다. 추측. 자, 추측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may하고 might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보통 may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때는요. 50% 이하의 추측을 하고요. might는요. may의 과거 형태가 아니라요. 조금 더 불확실한 추측입니다. 30% 이하의 추측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might가 나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추측의 의미밖에 없어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됐나요? 자, 추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누구랑 어디서 배웠냐면 캔에서 배워서 추측, 그치? 근데 긍정 추측이었어? 부정 추측이었어? 부정 추측이었고 cannot be 혁명 이렇게 쓰는 거였지. 근데 may는요. 얘는 긍정 추측으로 보통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not이 붙게 되면 부정 추측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비동사, 형용사 이게 붙는 게 아니라 모든 동사가 다 올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may 뒷자리에 our class may have면 우리 반이요, 새로운 학생을 내일 가질지도 모른다.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냄새 때문에요, 펄크가요, may not like,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란 뜻이 됩니다. 됐나요?
자, the house, 그 집은요, may to fall down, 무너질지도 모른다. at any time, 언제든지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때 might는 may보다 조금 더 약한 추측을 의미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적어주고 형광펜한 거는 무조건 따라서 하든지 형광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동사는 이렇게 있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거 문제 좀 풀고 갈까? 문제 좀 풀고 갑시다. 자, A, B, C, D 각각 2번씩 문제 좀 풉시다. can이 되겠지, 그치? 자, 동사는 can pick up까지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녀는요, can pick up, 고를 수 있대, some glossaries, 몇몇 생활용품들을, for you, 너를 위해서, it's not a big deal, 이거는 그렇게 큰일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지. 다음, could가 있고 were이 있는데, 자, able to가 나왔으니까 could야 were야? be able to가 정답이지. could able to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could를 쓰려면 뒤에 able to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와줘야 돼요. 됐어요? 자, be able to입니다. 얘 그냥 의문문으로 한 거예요. 할 수 있냐고, 그치? 근데 were부터 쓰니까 현재야, 과거야? 과거가 되겠니? 할 수 있었니? 라고 질문하는 거지, 그치? 자, 너가 할 수 있었냐? 무엇을? drive, 운전을 할 수 있었냐? 여기까지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쵸? you가 주어고요. 맞아요? 자, 너가 운전할 수 있었냐? 뭐를? 자동차를 언제? last year, 작년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됐나요? 다음 B번입니다. 자, B번은요, choose the words입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하고요,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 넣으래요. 자, 각각의 단어는요, 자, may 나왔네. 자, may는 추측 아니면 허락,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의미가, 그치? 보통은 추측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may be used. 각각의 단어는 사용될 수 있을 거다. only once, 오직 한 번씩만. 하나씩만 선택해서 올바른 걸 넣으란 얘기예요. 그쵸? 자, 뒤에 I가 나왔고 동사 원형이 나왔네. 자, 우리 땡땡 I 동사 원형은 어떤 의미야? 땡땡 I 동사 원형. 허락의 의미지, 그치? 그럼 허락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동사 누가 있어서? 첫 번째, can. 두 번째는 can의 좀 더 정중한 표현, could. 세 번째는 may. 그치? will하고 would는 허락으로 쓸 수 있어, 없어? will I, would I라는 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will you나 would you는 어떤 의미야? 허락이 아니라 요청이야, 요청. 오케이? 허락은 내가 하는 거를 허락 구하는 거기 때문에 can이나 could나 may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 봤어야 돼? may밖에 안 되겠죠. 선생님, might는요? 자, might는요, 허락의 의미로 쓸 땐 절대 안 씁니다. 얘는 추측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My brother and I, 내 남동생과 내가요, 종종 스키를 타러 뭘까? 갈 것이다야. 가곤 했다. 우드밖에 없겠지. 얘가 자연스럽지. 그치? 가곤 했다. 언제?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어렸을 때. 다음. Do you know? 너 알고 있느냐? Where Jenny is? 제니가 어디에 있는지 너 알고 있니?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진 않지만, but 그녀는 학교에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추측의 의미니까 may 됐고, would 됐고, 추측의 의미 누구밖에 없다? might밖에 없다. I decided. 나 결정했어. 뭐 하기로? To become a pianist. 자, decid는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쓴다? 투부정사.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는 결정했대. 되기로 결정을 했대. 뭐가 되기로? 피아니스트. 피아노 연주가가 되기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연습할 거래. 그치? 6시간 동안 매일매일. 정답은 뭐예요? will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맞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 뭐뭐 일지도 모른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매일랑. 근데 가능성이 좀 떨어질 뿐이에요. 이때 비동사가 있다라는 의미니까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그럼 메인 나왔으면 뭐뭐 아닐지도 모른다. 자, may not go, 안 갈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 may not eat, 먹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다음 C번입니다. 자, C번은요, 지금 choose the correct meaning. 올바른 의미를 고르래요. underlined parts, 밑줄 친 부분에. 일단 will은 총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얘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will handle this problem.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럼 얘 뭐 하는 거야? will이 능력의 의미가 있어? 없지, 그치? possibility, 가능성이야, 이거는? 아니지. 허락이니? 아니지. willingness, 의지. 얘는 D번입니다. 의지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됐어요? 다음, it's best. 자, 최고다. 뭐가 최고야? 자, it B형 투부정사. 뜻이 뭐라 그랬지? it B형 투부정사. 이거 무슨 구문이야?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때 it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해석해주면 되지. To approach wildlife니까 wildlife가 야생동물이란 뜻입니다. 야생동물에게 to approach, 접근하는 것은 is not best.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고다란 뜻이잖아. 그치? 너가, 자, attack이 공격하다란 뜻이고 be attacked니까 공격받다란 뜻이야. 네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란 의미지. 그럼 얘는 뭐예요? 가능성의 의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추측이란 가능성의 의미니까 얘는 정답이 possibility. 그치? 자, C번도 할까? 이사. 이사가 you may leave. 너는 그 테이블에서 떠나도 좋다. 허락이죠, 허락. 그죠? 그러니까 얘는 C번입니다. 자, Tom's vision. 탐의 생각은요, was so poor. 탐의 시력이요, 너무 안 좋아서 그는요, 볼 수 없었습니다. Even see. 심지어 볼 수 없었대. 무엇을? 그의 손도. In front of his face. 그의 그 얼굴 앞에 있는 손도 잘 안 보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couldn't 볼 수 없었다니까 캔의 과거 형태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능력. A번입니다. 자, 우주. 자, 우주로 시작했는데 이거 뭐예요? 요청. request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D번입니다. 자, D번. 그녀는 1년 후면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다와 뭐뭐일 것이다가 합쳐진 거야. 그치? 할 수 있다와 뭐뭐일 것이다가 합쳐졌는데, 자, 우리 조동사의 특징 아까 내가 안 적어주긴 했는데 조동사는 연달아 두 번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없어. 무조건 안 돼. 할 수 있다가 can이고 일 것이다가 will이면 will can 혹은 can will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 단어 중에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걔를 바꿔 써주면 되는 거야. 일단 can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바꿔 쓸 수 있는 애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누구 있었어? be able to가 있었고 will도 바꿔 쓸 수 있는 애가 있었지. 뭐뭐일 것이다 있어. be going to가 있었어. 그러면 둘 중 아무거나 바꾸면 되냐? 아니야. 자, 보통 will이라고 하는 애와 다른 조동사가 겹쳐지게 되면 다른 조동사의 의미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없으면 be going to로 바꾸지만 얘랑 둘 다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으면 will이 바뀌는 게 아니라 will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뀌어줘야 돼. 왜? 얘는 시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she will.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줘야 돼? be able to입니다. 선생님, 분명히 비동사는 아니라 형태 변화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동사 원형이 왔어요? 여기 왜 동사 원형 왔어? 조동사지. 그렇지.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는 거야. 그거는. 자, 잭은요,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직장에 있을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얘는 뭐야? 추측이야. 그치?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조동사 중에서 추측의 의미를 갖는 건 누구랑 누구밖에 없었어? 추측. may나 might. 얘네밖에 없었어. 선생님, 캔도 추측이 있단다. 걔는 부정추측이지. 그치? 뭐뭐 일리가 없다는 의미고,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는 may 혹은 might입니다. 그런데 A or B니까 둘 중 하나지. 그치? 몇 프로 추측? 50% 추측. 그러니까 may를 써야 돼? might를 써야 돼? may를 적어줘야겠지. 그럼 어떻게 적어? Jack? may. 있다라는 동사 뭐야? 있다. 비동사지. 그치? Jack may be at home. 잭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or perhaps he is at work. 그가 직장에 갔을 수도 있다. 2번 다 해볼까? 3번. 당신이 파리에 있을 때 우리 형과 같이 지내도 돼요. 당신이 파리에 있을 때가 하나의 묶음 덩어리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뒤에 썼어. when, 뭐뭐 할 때고 you are in Paris. 네가 파리에 있을 때고요. 너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된다는 뭐야? 허락이야. 자,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는 누구랑 누가 있었어? 허락의 의미로 쓰이는 거. 대표적으로는 can. 두 번째는 would는 허락 없었어요. may밖에 없습니다. 자, could도 안 되고요. might도 안 돼요. 허락의 의미로 쓰일 때는요. 웬만하면 can, 그 다음에 may. 둘 중 하나로만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can이 나왔으니까 you can 지내다. stay. 혹은 you may stay. 둘 다 사용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세 번째. J는 방문하고는 했다. 자, 그럼 방문하고는 했다는요. 방문하다라는 동사랑요. 뭐가 결합된 거예요? 뭐뭐
하곤 했다. 얘가 결합된 거죠. 그럼 방문하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어떻게 써? visit. 우리가 배웠던 뭐뭐 하곤 했다라는 조동사는 would 쓰지. 그럼 어떻게 쓸까? Jane would 그다음 방문하고는 했다. visit. 동사 원형 적어줘야 되잖아. 조동사 뒤에 언제나 동사 먼저 적는 거예요. would visit. 어디를? 조 부모님 댁을. 어떻게 써? grand parents house every other weekend.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조동사는요, 이제 may하고 have to. 자, 미안해, may랜다. must하고 have to.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쵸? 자, must랑 have to는요,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일단 must부터 살펴볼게요. 자, must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얘는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한 의무. 그치? 뭐뭐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강한 추측. 얘는 무조건 다 강한 겁니다. 자, 의무로 쓰일 때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바꿔 쓸 수 있는 애가 have와 관련된 have to가 있습니다.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to고요. 그쵸? 그리고 이 must의 과거형은 없어서요. 이 must의 과거 형태는 바꿔 쓸 수 있는 have to의 과거 형태인 had to로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해석은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했다가 되겠지. 그치? 해야 한다의 과거형은 해야만 했다니까. 해야 했다가 될 거니까. 그죠? 자, must는 과거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다시 한번 must는 의무의 의미로 쓸 때 과거 형태가 있다, 없다? 없는 게 특징이다. 그치? 얘는 없기 때문에 누구로 바꿔 쓴다? 과거 형태는 had to로만 바꿔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미래 형태는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쓸까? will to? will? 그렇지. will have to로 써야겠지. will must는 안 된다며. 그럼 must랑 바꿔줄 수 있는 have to로 바꿔줘야겠지. 그치? 이해가요? 그래서 과거 형태는요, have, had to고요. 미래 형태는 will have to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보자. My father said.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I must come back. 내가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대. 그럼 이때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니까 I have to come back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쵸?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두 번째. When in Rome. 로마에 가면 you must do. 너는 따라야만 한다. 로마의 법에 따라야만 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여기도 뭐뭐 해야 한다니까 뭐로 바꿔줄 수 있어? You have to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치? 자, must I set up. 자, 내가 일어나야만 하냐라고 의문 물을 때 이때 must도 have to로 바꿔줄 수 있잖아. 그런데 자, must는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는 주어랑 조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의문문이 완성이 됐었어. 하지만 have to는 조동사야, 수거야? 수거니까 얘는 일반 동사 취급해.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 조동사 do나 does나 did 갖고 오지. 그치? 이해가? 얘는 현재 시로 쓰여서 어떻게 알아? must의 과거 형태가 없다며. 과거 형태가 없으면 얘는 무조건 현재밖에 안 되겠네. 그러니까 do. 아니면 does인데 주어가 I니까 do를 적겠지. 그치? do I. 그 다음 어떻게 적어줘야 돼? have to set up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질문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원래는 I must set up이잖아. 그치? 그런데 I must set up이 I have to set up과 똑같은 의미지. 근데 have to는 얘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로 얘는 의문문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주어 앞자리에 do나 does나 did를 붙여서 의문문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데 얘는요, 100% 완벽한 추측입니다. 100% 확실한 추측. 자, 100% 확실한 추측이기 때문에 얘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럼 누구랑 반대말일까, 얘는? 그치, 뭐뭐 일리 없다. 영어로 어떻게 썼어? cannot be. 얘랑 반대말이야. must not be 이런 말 없어. 자, must의 강한 추측의 반대말은요, cannot be고요. 자, must도 마찬가지로요, cannot be처럼, cannot be도 뒤에 혁명 왔잖아, 그치? must도 얘가 강한 추측으로 쓰일 때는요, must be 혁명. 이 형태로 쓰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볼까? must be 형용사, must be 형용사, must be 명사.
맞죠? 이렇게 must be 다음에 형용사 또는 명사가 나오면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 음식은 매움에 틀림이 없다. 그녀는 지쳤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천재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자, must가요. 의무를 나타낼 때는요. 부정 형태가 조동사니까 must,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부정형은 cannot be. 이건 아까 했었죠. 근데 우리 아까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였었지. 근데 얘가 만약에 have to랑 바꿔 쓰는 부정문이 될 때는 봐봐. 여기 지금 have to가 must와 같이 의무를 나타내거나 must의 과거나 미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까 특징이었다 그랬잖아. must의 과거 형태가 없으니까 have to의 과거형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의미고, 자, 미래는 will must를 쓸 수 없으니까 will 먼저 쓰고 have to랑 바꿔줄 수 있는 must랑 바꿔줄 수 있는 have to를 쓰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will have to prepare이니까 will have to wait이니까 너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고. he had to prepare면 그는 준비해야만 했다가 될 거고 과거 형태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근데 must와 have to는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must 대신에 have to가 쓰일 수도 있지만 부정문에서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자, 아까 must not은 얘는 금지야. 뭐뭐 하면 안 된다란 뜻이야. 얘는 금지로서 의미 자체가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지만요. 자, have to는요, 주어에 따라서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로 쓸 수 있겠지, 그치? 얘는요, lack of necessity니까 불필요입니다. 자, don't have to의 의미는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에요. don't need to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가요? 자, have to는 긍정문에서는 must랑 같은 의미지만요. 부정문에서는요. must not은 금지, 뭐뭐 하면 안 된다. 너는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have to의 부정문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는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는 요리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요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밑에 must not과 don't have to의 차이. must not은 금지의 표현이고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조동사 should입니다. should는 쉬워. 왜? 얘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야.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있지. must나 have to보다는 조금 더 약한 의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혹은 충고나 조언을 할 때 가령 이런 거다. 선생님, 충고나 조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 이런 거지. 내가 어저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정연이한테 야, 내가 어제 극한 직업 봤는데 너 그거 꼭 봐. 라고 말할 때.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거 있지. 이런 게 사실은 권유하는 거잖아. 충고보다 조언하는 거잖아. 이럴 때 쓰는 게 should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자, you should behave. 너는 행동해야 한다. behave yourself면 우리 이거 수거적인 표현에서 배웠을 텐데 참하게,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In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에 있어서. You should speak quietly. 너는 조용히 말해야 한다.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 You shouldn't be so fast. 자, 너는 너무나 빠르게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뜻이 다른 사람을, 그지? 자, 두 번째, you should focus more on. 네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치? You should drink. 너는 마셔야 된다는 말이니까 너 꼭 마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should는 사실은 충고나 조언의 의미보다는 도덕적인 의무의 표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을 때 자연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A, B, C, D. 자, 아무도 없대.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냐면 named Shelly. 셸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에? In this town. 이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요. 자, 이것은 자, be the wrong address입니다. 자, 땡땡 비형명. 뭐야? must be. 그치?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강한 추측이죠. 자, 이것은요, 잘못된 주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때 must be 형명의 반대말 뭐라 그랬지?
뭐뭐 일리가 없다. cannot be. 기억나요? cannot be 형 또는 명. must not be 형, 명 이거 아니에요. must의 강한 추측의 반대말은 cannot be입니다. 다음, how, 어떻게 can a person walk?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on the water, 물 위에서. 이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돈에 붙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건 사실일 필요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cannot be 형이니까 사실일 리가 없다. 이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 B번입니다. unscramble the given words in the right order. 올바른 순서로 이 단어를 적어 놓으래. you keep. 자, keep 플러스 동명사. kee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하죠. 그쵸? 그럼 얘는 의미가 어떻게 돼? keep 플러스 동명사. 의미가 뭐예요? 계속해서 동명사 하다라는 의미야. 다시 한번. keep 플러스 동명사의 뜻은 계속해서 동명사 하다. 너는 계속해서 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품하다라는 의미거든. 계속 하품을 한다. you. 너는 must be.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겠네. tired가 피곤한의 형용사니까. 너는 피곤함에 틀림이 없다. 두 번째. 자, should하고 we. 근데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먼저 적어줘야겠지. 그치? 왜? 의문문은 동사 먼저, 주어 나중에니까. Should we turn off? 우리가 꺼야만 합니까? 우리의 휴대전화를 during the movie. 영화 동안에. 다음 C번입니다. 자, match. 자, 선을 그으란 얘기지. Earth is round. 네, 지구는 둥글대. 그 다음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지구는 둥글다. 그 다음 B번이지. 그치? 이것은 틀렸을 리가 없다. 그 다음 you must not park here. 자, 이때 must not이니까 얘는 의미가 뭐야? 의무야, 금지야? 금지. 금지. 그럼 어떻게 적혀줘? 너는 여기서 주차하면 그럼 얘는 뭘로 연결해? This area is a non-parking zone. 이곳은 주차구역이 아니다. 나머지는 선 연결해주면 되고요. 다음 D번입니다. 자, 너는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 필요가 없다야. 자,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얘는 불필요지, 그치? 뭐뭐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어? 어떤 형태로? 너는 Don't have to. 이렇게 사용을 했었지. 그럼 어떻게 적을까? You 돈 don't have to. 그 다음 buy a birthday gift for me.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너는 뭐뭐 해야 한다. 어떻게 적어? You should. 들어야 한다. listen이야, listen to야? listen to. listen. 뭐뭐 듣다는 listen to랑 꼭 함께 쓰입니다. 다음. 나머지 다 됐죠? 그 다음에 unit 3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영어 듣기에서 많이 배웠었던 거야. would you like to 뜻이 뭐였어? 하고 싶다 라고 하는 would you like to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cold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이렇게 would you like to 라고 보통 많이 썼지. 그치?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은 want to랑 같은 의미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동사 원형 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would like to가 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would like to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고 싶다. 같은 의미가 있어. feel like. 자, 이때 like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옵니다. feel like 동명사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랑 같은 의미예요. 뒤에 ing가 오면 feel like를 적고요.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이 오면 얘는 would like to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would rather. 얘도 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would rather. 뜻이 뭘까요?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야. 다시 한번 would rather 동사 원형. 뜻이 뭐라고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란 뜻. 자, 차라리 이 동사를 하는 게 낫다란 뜻이야. 자, 줄임말로 apostrophe rather로 바꿨을 수 있고요. 자, I'd rather drink. 나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마시는 게 낫다. 자, would you rather stay? 너 차라리 여기서 머물래? I would rather not. 나는 차라리 말하는 게 낫다, 말하지 않는 게 낫다. 그치,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수거적인 표현. would rather 동사 원형 말고 would rather A than B. 만약에 than이 나왔다. 그러면 B보다 A를 하는 편이 낫다란 뜻이야. 오케이? 적자. 이 뜻은요. B보다
A 하는 게 낫다. 자, B보다 A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would prefer to A than B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would prefer to A than B would rather 말고요. would 대신 rather 대신에 prefer to 그죠? 그리고 이때 A랑 B도요. 전부 다 동사 원형이에요. 지금 조동사 배우고 있는 거니까 다 동사 원형 오는 거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would rather stay 집에 머무는 게 낫대 than 뭐보다 오케이. 자, 이거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 would rather A than B는 would prefer to A than B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to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prefer to 동사 원형, than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had better. had better는 동사 원형. 자, had better의 부정문은 had better not입니다. had better 바로 뒤에 not 붙이는 거. 자,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로 충고나 권고의 표현인데 사실은 얘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 왜냐? 낯선 사람이나 나보다 손 윗사람에게 had better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건방진 표현이야. 자, 위협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이지. You had better take your umbrella. 너는 네 우산 좀 챙겨가라. You had better look it up the dictionary. 너가 사전 좀 찾아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낫다는 의미고요. had better의 부정문은 had better not 줬고요. 얘도 조동사야. 얘가 한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게 똑같아. 애들이 꼭 이거를 헷갈려 해. had better를 보면 뭔가 동사 원형을 안 쓸 것 같나 봐. 근데 얘도 동사 원형이야. 조동사 뒤에 오는 애들은 not이 붙든 붙지 않든 관계없이 전부 다 동사 원형이었고요. 자, 아까 전에 썼던 used to 부정사입니다. 자, used to 부정사는요. 뒤에 동사 원형 적는 거 똑같고요. would 동사 원형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전에 이러이러한 상태였었다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었다라는 말은 상태와 관련된 동사를 해석할 때 이 상태였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요. 얘는 과거에만 있었던 거고 과거에만 습관적으로 했던 겁니다. 현재는 그러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현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것. 현재는 그러한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자, drive는 동작과 관련된 거니까 이때 used to는 would랑 바꿔 쓸 수 있어. 나는 직장 일을 하러 갈 때 그 운전을 하러 가곤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버스를 탄다. 현재는 하지 않는 거지. 그치? 자, 배아는 used to travel. travel도 동작과 관련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would로 바꿔 쓸 수 있어. 왜? would는 동작, 동사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해가 정연아 이거? 자, 배는요. 여행을 많이 했지만 하지만 그가 진급한 후로는 그는 여행을 못한다. 자, 볼까? There used to be a big tree입니다. 자, 이때는 비동사가 있었다라는 의미야. 오케이? 왜? there로 들어갔으니까. 뭐가 있었어? 큰 나무가 있었어. 어디에? backyard. 뒷마당에. 그럼 이때는 used to를 would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would는 동작 동사와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정연아. 그럼 있다라는 말은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니까 이때 used to는 would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야드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현재는 있을까 없을까? 현재는 없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쵸? 다음 the factory 그 공장이요. didn't used to. 자, used to도 마찬가지야. 왜? 얘도 수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조동사로 쓸 때는 무조건 부정문을 쓸 때는 didn't use 혹은 didn't used 적어도 괜찮아. D 적어도 상관없어. used to까지 씁니다. 그래서 얘는 하지 않곤 했다. 뭐? so big.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야. 공장이. 그치? 근데 현재에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내가 방금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문제 풀고 한번 끝내봅시다.